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지난주에 출발사침 3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리아 소식으로 시작하죠. 국제사회의 군사개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미국이 군사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케리 장관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화학무기는 가장 극악무도한 무기라면서 이런 무기를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군사 개입의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군사적 대응에 찬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엔 현장 조사단이 현재 활동을 진행 중인 만큼 조사단이 활동을 하는 도중에는 군사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본으로 가보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가 350톤 유출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정부가 오염수 유출 사태를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죠? 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이 오염수 유출 사태 해결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공식 거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도쿄 전략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모든 힘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도시마시 경제상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한 자리에서 오염수의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동토 차수벽 설치 등의 정부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토 차수벽은 후쿠시마 원자로 건물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원전 주변의 땅을 얼리는 구상으로 우리 돈 약 3,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일본 정부의 극우적 발언으로 한일 관계의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우리나라와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밝혔죠?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어제 동행한 기자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해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이같이 밝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원한다는 것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제의했지만 실질적인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한국의 판단에 따라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에 관해서는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전문가 간담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싶고 또 공명당의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주의가 필요한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국회대로는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에서 첫 번째 지하차도 쪽으로 중간 지점 1차로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사고 처리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파 때문에 신월나들목 이전부터 정체고요. 계속해서 목동교까지는 출근 차량들이 몰리면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도 경인 2 지하차도에서 신월나들목 구간 답답한 흐름이고요. 보문로가 보문역을 150m 정도 못 간 지점에 보문역 구간 양방면 1차로에 여러 대의 작업 차량이 서 있다는 시민 제보입니다. 이 부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앞서 한강대로가 숙대 입구역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어서 정체를 빚었었는데요. 지금은 정체거리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한강대교 북단에서부터 숙대 입구역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하재근의 문화로 읽는 세상. 예, 매주 화요일날 마련하는 문화로 읽는 세상. 예, 오늘도 변함없이 하재근 문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 요즘에 대중문화계에서 예. 일배 논란이 굉장히 크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일배라면 그 인터넷 사이트의 일간 예. 베스트. 예,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는 사이트인데 예. 이게 옛날에 DC 인사이드라고 이제 그 네티즌들이 많이 가는 게시판 사이트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근데 그 사이트에서 좀 웃기고 재미있는 것들을 따로 모아놓자라고 해서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고 사이트가 생겼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조금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이게 작년부터 정치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이트인데 올해는 대중연예계에서 일배 논란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일배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글쎄요. 회원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고 예. 그런데 어차피 사이트가 개방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예. 회원들만 여기서 이렇게 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들어가는 숫자가 꽤 많이 모양이죠?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일간 베스트에서 대중문화와 어떻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배라는 그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법 이른바 일배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연예인들이 요즘에 뭐 SNS도 많이 하고 하니까 무심결에 수많은 말을 하는 중에 일배어를 이제 사용했을 때 혹시 뭐 일배 열성 회원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처음에 그 패닉의 김진표 씨. 예. 김진표 씨가 방송 중에 뭔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운지했다고 묘사를 해서 예. 이게 이제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운지라는 말은 과거에 그 운지천이라는 뭐 그렇죠. 원래는 CF에서 파생이 된 말이죠. 최민수 씨가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했던. 그래서 굳이 또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과 연관이 되는 용어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일베에서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돌아가신 걸 그렇죠. 이제 또 비하하면서 폐마하면서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옳지 못한 태도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용어를 팬이 김진표 씨가 썼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리고 시크릿의 전효성 씨가 올 초에 이게 정말 큰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 때문에 민주화 시킨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써서 우리 민주화 시킨다는 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니요. 그런 표현이 없죠. 민주화 시킨다라는 어법은 없죠. 민주화 산업화 민주화를 한다. 과거에 쓰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주화를 한다라는 어법은 있지만 민주화 시킨다라는 어법은 듣도 보도 못한 어법이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일베에서 사용되는 어법이라는 거죠. 민주화한다. 산업화한다. 이런 말을 과거 우리 이 젊은 시절 학생운동 때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민주화를 시킨다라는 식의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전 어렸을 때부터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 상대방을 민주화 시킨다. 어떤 그렇죠. 의미로 쓰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일베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을 때 민주화라고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추천이라는 뜻인데 추천은 산업화, 비추천은 민주화 뭐 이런. 일베는 보수 사이트니까 그런 뜻이. 좋은 것은 산업화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화라는 것은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뭔가 같은 안 좋은 거, 뭐 좀 하향 평준화, 뭐 핵이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하향 많이 평준화는 안 좋은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도 하는데 이제 전효성 씨가 핵일화라는 의미로 민주화를 사용해서 그때 굉장히 크게 논란이 일어나고 시크릿이 행사가 취소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핵일화를 두고 민주화라고 했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 한마디로 또 그렇게 뭐 일배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배우 하석진 씨가 그 남성연대 대표 얼마 전에 왜 돌아가신 사건. 성재기 씨. 그거 이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올렸다가 또 이제 네티즌들한테 의혹을 받고 그리고
바로 지난주 며칠 전에는 버스커 멤버 김용태 씨가 예. 역시 또 일베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 뭐 종범이라는 표현이 또 많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종범은 무슨 뜻입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주범과 종범. 그게 아니라 예. 야구 선수 이종범 선수를 빗대서 아마. 그런가요? 예. 그렇다면 아마 김홍영 감독이 예. 종범이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에서. 이 이종범 씨에 대한 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일베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대중문화계에서 일베 논란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 이게 가장 뜨거운 댓글이 많이 생기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일베에서 그런 용어를 쓴다 하는 것보다는 이 기발한 것, 재치 있는 것하고 예,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 예, 또 쉽게 남을 폄하하는 문제, 이건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일베 논란이 불거지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네티즌 사이에서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고 젊은 세대는 계속해서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야권 쪽을 강하게 지지한 경향이 있었죠. 뭐 젊은 세대가 진보라 성향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판에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 결과는 항상 그 대체로 큰 선거 결과는 그 반대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분노랄지 그런 것들, 상대 진영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특히 일베는 이게 보수 사이트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게 보수 진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인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학살의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학살 행위를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학살을 더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말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너무 있지만 자살을 폄하하고 그리고 좀 희생자를 이제 전직 대통령들을 너무 좀 심하게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인륜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런 일베어의 표현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예인들이 자꾸 이런 일베어들을 활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지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연예인들이 그 운진이 아까 민주화라고 하셨죠? 민주화 뭐 이런 그 종범 이런 재치는 있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른바 일베어라는 이 표현들이 사실은 꼭 일베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운지라는 표현은 그전에 CF에서 파생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인터넷 유행어로 잘못 알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이거를 마치 그 연예인들이 처음부터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뭐 누구누구를 조롱할 의도로 이런 말을 썼다는 식으로 네티즌들이 너무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쓴 연예인도 잘한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네티즌들의 태도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최소한 연예인이라면 뭐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입장에서 공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요. 공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쓰는 말 한마디를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 우리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 말을 들으려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함부로 하는 게 유행입니다. 남의 사생활을 막 쉽게 들추고 미리 짜고 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큰 논란이 벌어진 것이 크레용팝 일베 논란이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금 이슈인데 크레용팝이라는 신인 걸그룹이 최근에 떴죠. 떴는데 이게 그 소속사 대표가 과거에 SNS에서 일베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일베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멤버가 일베어로 생각되는 단어들을 SNS에서 몇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멤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크레용팝은 일베용 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티즌들이 크레용팝이 일베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크레용팝을 모델로 세웠던 광고를 중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대중문화계에선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 크레용팝 멤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리죠, 걸그룹 멤버들. 예, 그런데 특별히 뭐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런 용어를 사용한 건 아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크레용팝 측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소속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유명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니까 예. 우리 신인 걸그룹을 키우기 위한 마케팅의 차원에서 뭐 이 사이트도 가고 저 사이트도 가는 과정에 일배도 있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은 그때 사용했던 표현들이 뭐 너무 뭐 이런 표현이라는 건데 예. 이거는 굳이 뭐 너무 예.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과 연관된 그렇죠. 예. 그거랑 또 하나가 좀 이렇게 방송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예. 이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예. 해서 전직 대통령들을 예. 비하를 했군요. 그런데 이게 그 꼭 일배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그 멤버들은 자신들은 그 단어들이 일배에서 그런 맥락으로 사용되는지 전혀 몰랐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문제는 또 해명되는 과정에서 한 멤버가 뭐 너무 터무니없다 이러면서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또 예. 해명을 해서 네티즌들이 거의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더 반발이 심해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예. 뭐 일베든 또 그 반대되는 사이트든 이런 정치적인 사이트에 예컨대 아까 얘기한 뭐 종범이니 그리고 민주화니 이런 말을 써서 논란이 벌어진다면 예. 역으로 요새 연예인들이 그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하기는 많이 쉬워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 그래도 그래서 요즘에 노이즈 마케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배 논란 자체도 신인 걸그룹을 이슈화시키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뭐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연히 빚어진 사건이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 100% 노이즈 마케팅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근거는 없지만 제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연히 터진 사건이라고 볼 가능성이 더 크고 이게 정말 크레용팝 소속사 측에서 일배를 슬쩍슬쩍 언급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슈를 만들겠다는 계획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크레용팝 소속사 쪽은 마케팅의 신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매우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얘기고 이 노이즈 마케팅도 너무 그 일반 여론 측에서 크레용팝 측을 몰아세우는 차원에서 발생한 또 다른 논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서 문자를 한 2개만 소개를 해드리죠. 제가 오늘 문자 보내라고 말씀도 안 드리는데 다 보내시네요. 5505님, 일배란 뜻이 뭔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간 베스트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뒤에 재밌게 이 뜻을 붙였습니다. 일본에 엎드린다는 뜻인가요? 예, 물론 그건 아니겠죠. 7486님, 아이돌들이 그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용한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비판을 하는 건 아닐까요? 예, 저희들이 너무 과도한 비판을 좀 안 하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어떻든 이 아까 노이즈 마케팅이랄 수 있다. 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노이즈 겁니까? 마케팅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건 같지는 않고 예. 우연히 불거진 건데 너무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그 반대되는 생각을 해요. 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클라라가 야구 시구장에서 예. 아주 그 야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런, 명백히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크레용팝 일비 논란하고 또 일본 그룹 표절 논란이 예.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두 사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크레용팝이 일배 논란이 터지면서 네티즌들한테 찍힌 거죠. 예. 공적으로. 그래서 얄미운 대상으로 찍히다 보니까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서 크레용팝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표절이라는 어떤 논란의 꼬리도 새롭게 지금 네티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너무 말하자면 이 일배 논란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하나의 걸그룹을 이게
집단적으로 지나치게 공격하는 멍석말이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지나친 집단적인 공격성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이란 말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마녀 사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평자들은 마녀 사냥이 아니다. 크레용팝은 비판받아 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마녀 사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걸그룹이 일베의 정치적인 특성에 대해서 그렇게 다 알고 정치적인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사람들이 크레용팝은 일베의 추종자일 것이라고 확실하게 단정을 하고 그럴 근거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활동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녀사냥 이외의 단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 스포츠 신문 같은데 이제 이런 보도가 쭉 나올 때는 그 뒤를 또 지켜보면 하나같이 당사자들은 정말 저는 몰랐어요. 왜 그런 뜻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아직 일베가 뭔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거의 하나 관행처럼 되고. 지금 거의 뭐 항상 이어지는 게 어떤 연예인이 일베어를 사용했을 때 논란이 불거지면 그 연예인은 그런 뜻인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안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하나의 패턴이 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연예인 측의 문제는 뭐냐면 연예인들이 이제는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수시로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연예인의 말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기 때문에 이제는 연예인이 저는 몰랐습니다라는 말로 면죄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도 이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수많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게 사회적으로 지금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표현들을 쓰면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학습이 된 상태에서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얼마 전에 축구 선수 기승용 그 씨도 SNS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데 결국 이 버거슨 감독 말이 맞는 것 같아요. SNS가 독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지금 연예계도 앞으로 이 SNS 활용을 잘못하다가는 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크레용팝도 소속사 대표가 SNS를 통해서 일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또 멤버도 해명할 때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이것도 SNS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SNS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걸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학습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요즘에 대중연예인 두고 이렇게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에 이 정치적인 대립이 너무나 첨예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연예인들한테 투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당 연예인들은 별로 그렇게 정치적인 의도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우리 사회의 이 정치적인 대립이라든가 분노가 과열되다 보니까 이 엄한 M1 연예인들한테 그 분노가 투사되는 것이 아닌가. M1 연예인인지 아닌지. M1이 표준어가 맞죠. 예, 맞습니다. M1 연예인인지 아닌지는. 그건 또 사실은 모르는 거죠. 좀 지켜봐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를 위한 세상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3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한겨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오라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우!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으치! 왜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배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예, 전치기 출발사심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습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엄마들은 수유 준비할 때마다 걱정이 많다. 물 온도, 수유 농도, 영양 걱정까지. 이젠 액상으로 된 베비언스로 바꾸세요. 체계적인 영양 설계는 기본. 한 병 한 병 무균 상태로 만들어져 뚜껑만 바꿔 끼면 수유 준비 끝. 대한민국 수유 상식을 바꾸다. 액상 유아식 베비언스. 예,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뉴욕 증시 소식부터 알아보겠는데, 예, 다우지수 초반에 상승하다가 결국 하락했죠?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시리아 사태를 둘러싼 긴장감 고조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64.05포인트, 0.43포인트 내린 14,946.46으로 마감돼서 심리적 지지선인 15,000선 밑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0.40%, 나스닥 지수는 0.01% 내렸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에 항공기, 컴퓨터 등 각종 기계류 판매를 일컫는 내구재 주문이 전달보다 7.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요. 시장 예상치인 4% 감소보다 더 줄어든 겁니다. 예. 이에 따라 장 초반에는 양적 완화, 축소가 늦춰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살짝 올랐는데요. 워낙 낙폭이 큰 탓에 또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좀 나왔습니다. 또 이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증시의 막판 부담으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예, 미국의 그 출구 전략이 시작이 되면, 그리고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되기 시작하면 국내 기업과 가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으로 국내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면 국내 한계 기업과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26일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영 상황이 어려워서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한계 기업들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57조 1천억 원의 은행 대출을 쓰고 있는데, 양적 완화 축소로 만약 조달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이들 기업의 대출이 69조 6천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은행권도 영향을 받는데요. 이런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 비등이 현재는 12.8%인데 앞으로는 15.6%로 높아지게 돼서 건전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금리도 1%포인트 오르면요, 현재 빚을 낸 사람들의 이자 부담률, 즉 연간 소득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월 말에 9.2%인데 이 비율이 10.7%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 경제 활성화 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0대 그룹 7곳이 상반기에 설비 투자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죠? 네, 원래 정부 출범 초반에는 기업들이 이제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투자를 느끼는 게 보통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이런 투자 독려에도 불구하고 10대 그룹이 올 상반기에 투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그룹이 전체적으로 27.8%를 줄였고요. LG와 SK도 각각 4%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나와 GS, 한진, 롯데 등도 각각 두 자릿수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10대 그룹을 다 더하면 금액으로는 전년 동기 비해서 3조 2천억 원, 8.2% 줄었습니다. 이는 국내의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경제 민주화 분위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이건희, 정몽구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납니다. 청와대는 이미 각 총수들에게 이른바 3분 동안 먼저 발언을 해라, 이런 3분 발언을 주문한 상태여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업들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그런 자리군요. 네, 맞습니다. 투자 채용을 아마 독려할 것 같은데요. 총수들을 압박하면 말로는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겠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늘릴지는 의문입니다. 삼성이 현재 반도체 공장과 휴대폰 공장을 짓고 있는 중국,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 파격적인 세금 우대, 공장 부지 공짜 대여, 도로 등 간접 시설 건설 지원, 거기에다가 이제 고용 창출 지원금과 채용 광고비까지 대줍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경제 민주화로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을 잘못 유출하면 매출 5%까지 과징금을 때릴 수 있게 하는 등 이런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산업용 전기료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죠? 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 발표했을 때 가정용 누진제만 6단계, 3단계로 완화하는 그 안이 포함되고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빠지면서 일부에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새누리당은 전기요금에서도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 부담을 늘리는 안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10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 전기료는 원전이 많은 한국의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형평성 시비로 올라갈 판이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누출을 자주 언급을 했는데 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국내산 갈치, 고등어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면서요? 네, 일본 원전 오염수 누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데요.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국산 고등어와 갈치 판매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 달 25일까지 수산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3%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명태가 60% 줄었고요. 게가 46%, 고등어가 29%, 갈치가 12% 각각 감소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 등에서 수입되는 연어의 매출은 60%나 늘었다고 합니다. 추석 선물 세트 판매에서도 수산물은 찬밥 신세입니다. 이마트가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우갈비 세트는 213% 전년 동기보다 주문이 늘었는데요. 갈치 세트는 마이너스 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국내 첫 쇠빙 연구선 아라온호가 지금 미국 알래스카 북부 해역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죠. EEG에서 시초 탐사 활동을 했습니다. 극지연구소 연구원들과 미국, 독일, 일본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3차례 코어링을 한 겁니다. 그동안 선진국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극지 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현재 북극해에서 과학조사 임무를 수행 중인 아라온호의 남성일 책임연구원과 위성전화로 연결해서 현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아라온 북극입니다. 예.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탐사 중인 곳은 정확히 어디입니까? 지금은 여기 북위 77.28분이고요. 예. 77도 28분. 서경 164도 05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오전 8시 30분인데 현재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네. 예. 지금 여기는 26일 월요일이고요. 예. 오후 3시 45분 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국내 처음으로 미국의 배타적 수역에서 시추 탐사 활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북극 항해가 우리나라가 북극 이사회 정식 업조바가 된 이후 처음이라서 국제사회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요. 아라온호 분위기 현재 어떻습니까? 네네.
지금 여기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북극에 있는 배타적 경계 수역 안에 저희들이 시추를 하겠다고 지난 3월 달에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오면서 저희들이 출발하기 얼마 전에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이틀 전에 저희들이 하루 반 동안 탐사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들이 3군데 퇴적물을 시추했습니다. 예, 미국 당국의 허가가 늦게 났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극지라는 특성상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어려운 것은 별로 없는데요. 현재 작년에 비해서 얼음이 많이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얼음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빠르게 우리가 이동을 했는데요. 올해는 얼음이 많이 얼어서 약간 좀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북극에 항해 중인 아라오노 남승일 책임연구원과 저희들 인터뷰 중인데요. 이 서울 YTN과 위성전화 연결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차가 나는 점을 양해를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아라오노가 극지 연구에 대한 조사 내용이 조사 내용 하는 것을 지금 뉴스로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코어링을 통해서 극지의 고해양을 탐사한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북극에 이제 해빙이 빨리 녹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기후변화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해답을 과거에서 저희들이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다 밑에는 퇴적물들이 쌓여 있는데 퇴적물들 속에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북극해에서 일어났던 기후변화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퇴적물들을 시추를 하게 되면 퇴적물 시추한 곳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올수록 시대가 옛날부터 현재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의 기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시대에 어떤 기후가 북극해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스 그리고 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북극해 탐사가 2번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차는 주로 척치하고 미국 수역에서 탐사를 하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항차가 9월 5일 날 끝나서 미국 해역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연구원들이 저희들이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차에서는 캐나다 해역에 그것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캐나다 수역에서 허가를 얻어가서 탐사를 하는 건데 탐사 목적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련된 탐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바람 밑에 어느 깊이까지 코어링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과거의 기록들이 있는 곳을 이미 정해서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십 메타보다 수천 메타까지 저희들이 장비를 내려서 시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퇴적물 길이로 얘기하면 저희들 한 9m 정도까지 알아온 장비를 통해서 퇴적물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조사 계획하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한 9월 2, 3일 정도까지 탐사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수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9월 5일 날 지금 승선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전부 하선을 하고 9월 6일 날 이제 두 번째 캐나다 해역에서 탐사할 연구원들이 다시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7일 날부터
9월 29일 날까지 한 24~25일 동안 캐나다 수역을 정밀 탐사할 예정입니다. 예, 이 9월 말이 돼야 다 끝난다는 얘기인데, 이 현재 대원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인기 메뉴가 어떤 겁니까? 지금은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요번에 그 조리장께서 워낙 그 음식을 맛있게 잘해주셔가지고요. 예. 지금 저희들 걱정이 뭐냐면 집에서 새끼밥 먹기가 요즘 어려운데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하고 그 야식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집에 가서 어떻게 그 새끼밥을 얻어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요. 예. 예, 참 어렵게 연결된 위성전화인데요. 이 국민들에게 한 말씀, 국민들에게 각오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시설을 갖춘 최첨단 세빙선을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극지 연구를 선진국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열심히 여기서 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북극 아라온 호의 남성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국내 500대 기업 중 상장사 366개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5,98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직원 평균 연봉은 9,400만 원, 기아차는 9,100만 원이죠. 솔직히 다른 회사에 비해서 대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월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고 주말은 특근을 거부했습니다. 회사 측 얘기대로라면 생산 차질은 1만 5,600도로서 손실 금액은 벌써 3,200억입니다. 지난 봄에 있었던 주말 특근까지 포함을 하면 현재 손실만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조 파업은 임단협에서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것인데요. 예. 그것 말고도 대학에 못 간 자식에게 기술 취득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수비 1,000만 원 지급까지 요구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어떤 평도 붙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윤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